근데 저희가 챗 GPT부터 해서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문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개념 자체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다른 이름이 챗 GPT인지 뭐 상위 개념인지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챗GPT는 AI 서비스의 하나의 이름이죠. 어느 한 회사가 내놓은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챗GPT는 AI 서비스의 이름이고요. AI는 그런 인간의 목표를 받아서 적절히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학문 또는 방법론의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AI가 우리를 뭐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얘기할 때는 네. 이제 약간 생략돼 있는 거죠. 뭐 AI 시스템이 우리를 뭐 지배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AI는 학문 이름이고 방법론 이름이고 챗GPT는 대화를 하는 서비스 이름이고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실은 챗GPT는 GPT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채팅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 GPT는 오늘 말씀드렸던 언어 모델의 이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AI라는 인공지능이 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AI 인공지능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챗 GPT다. 네네. 라고 보면은 네.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그 챗GPT는 그래서 그 대화를 생성하는 AI 서비스의 이름인 거죠. 네. 그러면 AI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있는 거고 챗GPT처럼 히트 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뭐 알파고 같은 게 있었고 알파 폴드 뭐 수많은 것이 있고 사실은 올해는 그냥 챗 GPT의 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AI 전체 분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가장 히트친. 너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 챗 GPT가 AI의 전부도 아니고. 아닙니다. 네. 진도를 또 좀 나가볼게요. 네. AI가 결국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제일 큰 것이 이제 저는 컨버세이셔널 커머스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빌 게이츠의 발언이 소개됐는데요. 아마존과 구글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대화형 서비스에 의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대학생이면 강의실에 안 앉아 있어. 나 같으면 대화로 물건 사고 파는 서비스 만들 것 같아.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강의 왜 들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거 몇 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내가 대학생이라면 뭘 만들겠다 이런 거 몇 개 더 있으시면 좀 풀어주시면. 네, 그래서 지금 네. 셔피파이라는 그 미국 북아메리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쇼핑 플랫폼인데요. 이미 GPT-3, 챗GPT, GPT-4를 이용해서 대화형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급하게 AI를 이용해서 이런 대화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그러한 모델들이 많이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여행사 회사죠. 네. 우리가 여행 일정을 짤 때도 친구랑 상의를 하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너 부산에 놀러 가면 뭐 감천마을 꼭 가야 돼? 해운대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일정을 짜게 되는데 이제 여행 에이전트가 있어서 일정을 짜주는 거죠. 네. 그럼 인욱 씨는 또 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과 여행 가기 좋은 장소 추천해줘 뭐 이러면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가능한.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건 너무 뭐냐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회사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회사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안 달려도 돼서 좋았겠다. 말을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자동차를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자동차 관리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말은 밥을 줘야 되고 뭐 똥도 싸고 그 예전에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보면 정말 말의 시차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래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묻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은 무거워서. 무거워서 치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말이라는 거는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마차 시대에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도 기록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마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다. 네. 근데 좀 슬픈 사례도 하나 있죠.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자동차가 마차보다 그 새로운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달고 다녀서 마차보다 앞서 달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는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됐는데 영국에서는 그 적기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어디서 꽃피우냐면 미국에서 꽃피우는 거죠. 네. 근데 미국에서 그 자동차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마이카 혁명 이런 게 일어난 이유는 2달치 월급이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그래서 헨리 포드의 굉장히 그 모델 T라는 자동차는 아주 중산층도 쉽게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히려 적기조례 같은 걸로 자동차 산업을 규제했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창업가가 나타나서 또 2달치 월급으로도 살 수 있는 저렴한 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일종의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AI도 뭐 물론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산업을 죽일 만큼의 너무 경계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하면 도태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AI 규제는 그 AI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산업들, 아까 자동차를 마차가 적기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홍선대원 군이 세국 정책 했던 것처럼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네,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얼리 아답터가 돼야겠네요. 한국의 경우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챗GPT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선거운동을 AI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드루킹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뭔가 댓글 조작도 있었지만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가 어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의 글을 챗GPT에 읽혀주면서 야,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를 너무 싫어하네? 근데 이 사람을 트럼프 지지자로 바꾸려면 어떤 글을 보내야 될까? 이야. 하면 챗GPT는 아마 적당한 글을 써줄 겁니다. 와우. 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그 경고한 그 기사가 있는데요. 이 챗GPT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서 뭐냐면 이제 미국 정치는 이제 로비 정치라고 하죠.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그동안 어떤 법안에 투표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성향이 다 있는데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향을 이 사람은 이런 법에 반대했어, 이런 법에 찬성했어라고 32,000자로 GPT-4한테 쭉 알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 법안의 개요는 이런 법이야. 이거에 투표하게 하려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까?
이렇게 해서 각 의원들한테 로비하는 메시지를 개인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의 유권자 성향, 공개된 성향과 내가 하려고 하는 정치 캠페인을 결합해서 가장 개인화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에 이길 것이다. 그렇네요. 라는 것이 이제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하고 타겟팅된 로비가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일어나서 정치판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민주주의지만 정말 사람들을 설득하게 해버린다면, 모두 이게 다 성공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이제 여론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유권자의 성향을 기계가 파악해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바꾸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단지 정치인들한테 경고는 가는 거죠. AI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당신이 있겠네요. 재선할지 낙선할지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정치인을 만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드루킹, 크라켄 네. 이것도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 AI 느낌에 있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네, 그 드루킹은 댓글 조작했던 사건이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모 정당에서는 크라켄이라는 잡아내는 걸. 그래서 사실은 또 AI와 AI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댓글을 달 것인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또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것은 로보틱스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로보트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도 좀 금방 없어지죠. 왜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답답해요. 네. 얘가 뭔가 움직이고 막 하긴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챗GPT를 사람들이 보면서 말귀를 알아듣네. 그래서 요즘 로봇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건을 갖고 오라 그러는데 걸레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토 GPT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그냥 재미를 그냥 뭐 친구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한테 목표를 부여하면 얘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인공지능의 위험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